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 토크 오늘 추지연입니다. 오늘은 음악과 관련한 충북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한 도시의 발전과 음악과의 상관관계, 문화의 발전 측면에서 본다면 연계성이 깊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충북 음악인의 모임, 충북음악협회의 비전과 방향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강진모 충북음악협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4년간 충북음악협회 회장을 맡은 강진모라고 합니다. 지역 방송문화의 메카 CJB 액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회장님이라고 호칭을 하긴 하지만 평소에 무대 위에서 자주 뵙고 또 많이 배워서 회장님보다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더 입에 와 닿기도 한데요. 네, 오늘 이 시간 회장님으로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북음악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역사가 꽤 깊더라고요. 네네. 또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충북 예총이 생긴 게 1957년인데요. 그때 문인협회와 함께 출범을 한 게 이 음악협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북 예술 단체들이 처음 생겼을 때 태동을 같이 한 게 음악협회고요. 그다음에 58년 10월에 이제 정식으로 창립식을 가졌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음악협회로부터 1960년에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 회장은 지금 잡고 하신 고 이상덕 회장님께서 맡으셔가지고 제 전대인 강희경 회장님까지 와서 제가 이제 작년 총회를 거쳐서 회장으로 됐고요. 주로 저희 협회는 이제 한국음악협회 산하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충청북도 지회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63년 된 그 경연대회를 하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음악제라는 공연 외에 예총과 함께 더불어서 각종 공연, 후진 양성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어떤 분들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관상으로 보면 이제 그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겠죠. 아무래도 미술은 미술 전공하신 분일 것이고, 엄격하게 따지면 음악 대학을 졸업하신 분인데요. 그에 준한 자도 됩니다. 즉, 뭐 전문대학도 괜찮고, 또 혹은 유학을 갔다 오신 분,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고 유학을 갔다 올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 음악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은 회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장님께서는 성악 전공이시잖아요. 그럼 성악 이외에도 뭐 기악 전공 다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파트가 있어요? 일단 두 크게 보면 기악,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악협회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최초에는 국악도 포함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 협회 내에는 일단 성악, 그다음에 기악에서는 현악, 관악, 뭐 타악, 작곡, 그다음에 국악도 있고요, 피아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획 파트로 뭐 전문위원장, 뭐 기획이사, 사무국장 뭐 이런 게 있죠. 모두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이사분만 해도 한 30분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군지부 회원을 합치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우리 임원 조직만 하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시군 조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충청북도 음악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각 시, 군별로 지회가 있고 이런 형태이신가 보네요. 그렇죠. 네, 한국음악협회가 있고 충청북도 지회가 있고 그다음에 각 시군 지부가 있는데요. 충청북도에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11개가 있는데 지금 1개가 약간 좀 회장의 공석이라 우리가 이제 10개 시군 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주부터 해서 이렇게 뭐 충주, 제천, 영동, 음성 쭉 시군마다 하나씩 있고요. 특히 그 청주음악협회는 원래 청원음악협회가 있었는데 2014년에 이게 같이 통합이 되면서 지금 같이 협회가 됐고 보은은 작년에 생겼어요. 늦네요. 늦었어요. 그래서 보은이 예총이 없었는데 이번에 음악협회가 생기면서 보은 예총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아니 보은 예총이 그동안 없었어요? 없었는데 왜냐하면 3개 이상 뭐 문인, 미술, 음악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보은은 그게 모자라서 예총을 창립을 못했다가 이번에 음악이 생기면서 생기게 됐죠. 그러면 규모 면에서 또는 활동하시는 음악인 수 면에서는 뭐 역시 충청북도 내에 청주시가 가장 크고 많다고 하겠네요. 네, 그렇죠. 청원하고 합쳤고요. 워낙 인원이 청주시가 워낙 많았고 뭐
충주, 제천도 많지만 그래도 청주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다양한 그 내용들을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조금 더 뒤에 네. 그 상세하게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그 회장님께서 보시는 음악협회가 있음으로 해서 좋은 점 또는 나름 어려운 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악협회가 있으면 좋은 점이라기보다 이제 사실 이제 충북음악협회가 지금 봤을 때 중충북도 음악계의 현실을 뭐 얘기해 드리는 게 더 네. 좋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으시면 일단은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이런 인프라가 생각보다는 여기 사는 분들은 뭐 이상한 것 같아 그러지만 제가 전국을 다녀보면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 중에는 그래도 충북이 어떤 인프라적인 면에서는 잘 갖춰진 편입니다. 음악적 인프라가요? 아니 그러니까 공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도민들의 전체적인 문화 수준 같은 게 네. 생각보다는 여기가 굉장히 탄탄한 편이에요. 그리고 또 좋은 점 한 가지는 그 골고루 이렇게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런 게 좀 좋은 점인데 또 문제점을 저희가 협회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좀 살펴보면 어떤 점이 있냐면 연관된 건데 공연장이 있고 인프라가 되어 있는데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지역에 가면 연극을 할 수 있는데 그 공연장이 네. 무용을 하기에는 부적합하거나 그래서 조금 그런 그 리모델링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도 있고 또 아까 우리가 공연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그랬는데 네. 이런 지역의 예술인들이 사실 활동을 할 만한 무대가 많지는 않아요. 아, 오히려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계시는데 그쵸. 활동할 무대가 많이 없다. 예. 뭐 그런 게 부족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이태리에서 수학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성악 공부를 이태리에서 하셨는데 이태리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음악의 도시이고 나라이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충북과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본다면에 차이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태리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5년 동안 로마에서 이제 살았는데요. 네. 로마에서 살면서 공부를 하니까 제일 크게 느낀 점은 이제 일단 교육이 무료라는 것. 이제 국립 다 이제 공짜예요. 쉽게 말해서. 대학을 이제 음악 그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네. 제가 다닐 때는 이제 무료 교육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초중고에서도 역시 이런 예술이나 이런 교육들에 굉장히 국비로 그냥 다 자유롭게 교육이 되는 게 되게 부러웠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냥 일반적인 면에서 뭐 택시나 네. 시내버스 이런 것들이 다 공무원이세요. 그래요? 그냥 소속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변호사나 네. 이런 분들보다 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의료 체계가 좀 달라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탈리아가 굉장히 네, 그 네. 체면을 구겼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동네에 병원이 별로 없어요. 다 구경으로 하는 우리 충북에 예를 들어 청주에 충북대 병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병이 생기지 않으면 병원 갈 일이 없다 보니 이런 코로나가 생겼을 때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아니 처음에 말씀하셨던 음악 교육을 받는 것조차도 국민에게 많은 수혜가 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선생님께서 공부하실 때, 회장님 공부하실 네네. 때는 또 무료이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서 이태리에서 공부할 때도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혜택을?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제도를 바꿨다고 지금 이제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미국이나 다른 데보다는 이 유럽이 공부하기는 상당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예술에 대해서는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음악인들이 이렇게 이태리로 모이는 거였군요. 그래서 이태리,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렇게 가는 이유가 일자리가 또 많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극장도 많고 극장에 소속된 뭐 합창단, 오페라단, 교향악단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네. 뭐 일자리가 많으니까 당연히 또 활성화가 되죠. 우리나라에서 예술을 한다는 건 사실 배가 고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죠. 뭐 빛 좋은 개 살고 이런 얘기도 하죠. 예, 예술가들이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연극도 마찬가지고 뮤지컬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1%를 제외한 정말 나머지는 굉장히 그 예술가라는 자존심으로 그게 좋아서 하는 거지 경제적인 걸 따지면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한 가정의 가장으로 봐서 참 죄송한 얘기인데 나는 좋은 아빠인가 이런 걸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멋있는 아빠임에는 분명한데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왜 이태리에 그렇게 많은 전 세계의 그 네. 음악인들이 모이는지 또 그렇게 모임으로 해서 이태리가 세계적인 관광 도시도 되고 문화예술의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바로 이게 이제 문화의 경제성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충청북도는 어떻습니까? 많이 지원이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이 크거든요. 제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를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네. 예산의 문화예술 예산의 대부분이 지자체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단이나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예술위원회에다가 기금 신청하지 말고 네. 지자체에다 요구해라 이런 말씀을 듣고 느낀 게 사실은 그 청주시나 충청북도나 예를 들어 각 시군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 있는데 이거를 다이렉트로 예술인들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재단이라는 걸 거쳐야 되고 공모라는 걸 거쳐야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지원해주고 싶더라도 예산이 있어도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럼 시스템을 바꾸는 방법? 이런 것도 만만하진 않겠죠. 근데 지자체를 맡으신 분들의 의지라 볼 수도 있죠. 사실은 그 예산이 예산을 가지고 예술에 쓰면 되는데 네. 전용하기 쉽잖아요. 이게 여기보다는 여기 급한 대로 다른 데로 바꿀 수 있는 예산이 문화예술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코로나 예산이 필요하면 다른 쪽 예산을 달라고 하기 힘든데 문화예술 예산은 그나마 일단 이거 먼저 쓰자 그랬을 때 좀 덜 미안한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럼요. 평소에는 문화예술 발전에 이 지자체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주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충북음악협회 회장으로 네. 취임하기 전과 지금 바라보시는 시각도 달라질 것 같고 뭔가 상황도 좀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2007년 9월 1일부터 했어요, 사무국장을. 아, 사무국장을 지내셨군요. 만 13년을 넘게 했는데요. 네.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저랑 같이 사무국장 하던 분이 회장도 되고, 그다음 회장 2번 하고, 네. 저기 강국장 언제 회장 달어,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다가 제가 막상 회장이 되고 보니 엄청 어색한 거예요. 예총 그 직원분들이 국장님 하다가 네. 회장님 하니까 회장님 내가 회장이 아닌 것 같은 거죠, 일단. 13년 넘게 사무국을 했으니까 이제 그게 조금 이질감이 들고 아직도 좀 어색해요. 어색하고. 그다음에 13년을 살림을 제가 살다 보니까 제 차기 사무국장한테 넘겨줄 자료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자료가 13년 넘게 그렇죠. 있으니까. 네. 지금도 인수인계 중인데 오래 했다는 건 좋은 점도 있고 또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도 있듯이 좀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일을 좀 편하게 한 게 아닌가.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는 했지만 진작에 좀 다른 사람들이 맡아서 했으면 더 발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음악 활동하시기도 많이 바쁘셨을 텐데 네. 13년 동안을 사무국장으로 일하셨다고 하니 뭐 행정적인 업무 면에서도 웬만한 것들은 뭐 다 알고 있으시겠네요. 네, 편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오래 하니까. 네. 네. 아, 국장님 하다가 네, 네. 회장님으로 영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전업예술가로 이제 활동 중이신 거잖아요. 네. 충북에서 전업예술가로 활동을 한다는 게 어떤가, 창작 활동이 좀 뒷받침이 되는지 여건이 어떤지 이 얘기를 조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이제 전업예술가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 이제 음악을 하더라도 국공립예술단체 소속되지 않거나 뭐 음악 선생님이거나 학원 원장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완전히 그 예술 활동만으로서 자기 그 직업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을 전업예술가라고 하는데요. 음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전업 작곡가, 전업 연주자 이런 사람들은 뭐 수도권도 어렵습니다. 근데 충북은 더 어렵죠. 네. 네, 일단은 예를 들어 작곡에 예를 들어서 작곡을 해서 어디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음악 경연대회를 해서 작곡을 하면 네. 다른 250명 정도 전국에서 오는데 작곡은 1명, 2명이 와요. 이게 굉장히 걱정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가 벌써 밑에 어린 사람들이 작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는 작곡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이 그 장래의 직업으로서 작곡가라고 하는 전업예술가로 작곡가를 어렵게 보는 것이고 또 연주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악을 하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저한테 네. 와서 김호중 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한테 지금 트로트를 가르쳐 달라는 얘기냐? 아니 김호중 같이 좀 그런 대중음악을 그럼 잘못 찾아온 거 아니에요? 저한테 와서 김호중 씨를 요구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뜻을 알지만 아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그렇죠. 김호중 씨가 이제 성악을 하다가 성악을 해서 트로트로 간 거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노래를 배우다가 트로트로 바뀌게 해달라. 이제 그런 일도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서 저런 예술가들이 내가 하던 이 오페라 가수, 그다음에 순수 작곡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만 되는가 이런 딜레마에 빠진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제 아는 분 정말 친한 후배들도 뭐 보험을 한다거나 자동차 세일즈를 한다거나 또 귀농을 한다거나 이런 준비를 진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님 이렇게 살다가는 저는 예, 아까 얘기한 나쁜 아빠가 될 것 같다. 예. 그런 예, 밝은 얘기를 하시죠. 네. 근데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 네. 좀 그 과한 폭력이라든가 또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런 게 우리가 음악 교육이나 미술 교육이 과거보다는 많이 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런 게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인성적인 면에서 사실 그 사람이 미술이나 어떤 예술 활동이 그 다른 동물들하고 분명히 다른 게 이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마음의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뭐 무용을 보고 또 그림 작품을 감상하고 또 음악을 듣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여유를 주고 어떤 힐링이 된다고 네. 하죠. 근데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듣는 음악들이 다 이렇게 그 이어폰을 통해서 또 본인들이 좋아하는 음악만 듣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성격적으로 좀 왜곡이 될 수 있고 하나로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인성적인 면에서 걱정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폭력적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굉장히 좀 편협하게 되죠. 네. 근데 예술은 그걸 좀 풀어놓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필요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뭐 초중고에서 지금 예술 교육은 거의 다 죽어 있죠. 제가 학교를 저희 세대가 학교 다닐 때와 지금의 음악 교육이 조금 많이 달라진 듯하고 왜 우리 때는 합창 같은 것도 경연대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는 걸 보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종합을 해보면 일단 음악인으로서 전업 음악인으로서 살아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음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를 배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원자가 그만큼 없으니까요. 뭐 이런 면에서는 조금 음악협회에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제일 끝에 보면 뭐가 있냐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그 뭐 기타를 치거나 많죠. 그런 자잘하게 이렇게 문화예술을 많이 하죠. 무용도 네.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같은 데서 평생교육원에서 조금 더 심화된 공부를 한 다음에 이분들이 그 요즘은 이제 평생교육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학위 과정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떠나서 예술은 그림을 잘 그리면 화가고 노래를 잘하면 가수예요. 그래서 이런 동호인들이나 아마추어 단체들을 하고의 저희 같은 전문 단체들이 잘 어울려서 비벼져서 살아야 되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이 바로 중요한 그렇죠. 시대. 그분들을 같이 동반자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가야 되지. 네.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배운 사람이야. 이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요. 동호인 말씀하셨는데 그 충청북도의 동호인 수는 어느 정도 될런지 동호인 그 단체는 어떨지. 많죠. 정말 그 동호인 그랬을 때 이제 국악까지 다 따지면 네. 뭐 진짜 10,000명도 넘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청주시만 해도 그냥 뭐 색스폰 오케스트라 또 무슨 사물놀이 예를 들어서 또 합창단 네. 뭐 진짜 많거든요. 우쿨렐레, 뭐 플룻. 그래서 이런 취미로 하시는 분들 동호인들을 숫자를 다 따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정말 많은 동호인들이 계시고 또 단체도 굉장히 많은 단체가 네. 있죠. 네네. 활발하게 충청북도가 비교적 다른 시도에 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그 근간에는 사실 충북문화재단이 플랫폼 사업이라는 걸 했었어요. 플랫폼. 그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이냐 하면 이 동호인들을 묶어서 이분들이 좀
열심히 활동하게끔 이렇게 네. 막 300개 이렇게 지원해 줬어요. 정말 많은 단체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게 충북문화재단이 처음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제가 문화재단 홍보하러 온 건 아니고요. 이 문화재단이 플랫폼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그 풀뿌리 그 동아리들이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이 단체들이 커서 준전문 단체라고 해서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진 단체가 됐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 준전문 단체가 전문 단체가 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얼마 전에 우리 축구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K3에서 K2로 간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그럼요.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인식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네. 근데 하지만 또 이렇게 뭐 음악을 배우고 동호인 활동을 하고 하시는 분들께서 뭐 엄청난 걸 바란다고 전 생각하지는 않고 네, 네.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음악을 배우면 또 음악 활동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실 전공하신 분들께서는 어쩌면 음악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정 부분은. 예. 그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네. 20년 넘게 이게 일반인들 상대로 이제 노래를 지도해 보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요. 사실 젊었을 때 성악을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셔가지고 못했다가 근데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가까우면서 내가 노래를 한번 배워보리라 해서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노래를 배우시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배워요. 이 노래를 배우려는 자세가 미리 오셔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진지하게 이제 노래하고 가시면서 또 노래할 기회가 생기면 무대가 생기면 정말 어떤 프로 못지않게 준비를 잘 하시더라고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런 모습들에서 분명히 이 100세 시대를 살면서 이런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노년 진짜 많은 인생의 은퇴 후의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분명히 도구예요. 이 네. 예술이. 근데 이제 그 방법론적인 면에서 이런 우리 같은 협회들이나 이런 그 전문가들이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바로 그런 그렇죠. 것들을 네. 이렇게 도와주시고 네. 네, 이끌어주시고 네, 뭐 뇌과학적 차원에서도 심리학적 차원에서도 행복을 만드는 요소 가운데 네. 문화예술, 특히 음악은 노래 한 곡 또 악기 연주를 한번 했을 때 그 만족감이라는 게 상당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제 음악에 좀 다가가고 싶다. 내가 피리를 연주해. 뭐 네. 이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음악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제가 태교 음악 특강을 몇 번 이제 태교를 위해서 그런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네. 개인적으로 국악이 엄청 싫어요. 막 뭐 이렇게 그 해금 소리만 들어도 별로 안 좋은데 네, 네. 아 국악이 태교에 좋다. 나는 싫은데 국악이 태교에 좋다. 그건 아니에요. 또 현악 사중주 너무 좋아요. 태교에 좋으니까 들어보세요. 나는 현악 사중주를 들으면 짜증이 나고 너무 지루하다. 어려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를 찾아야 돼요. 아, 트로트든. 예, 뭐든지 간에 내가 어느 날 다양한 음악회를 보러 갔는데 예를 들어 시립교향악단 공연을 가서 심포니를 들었는데 가슴이 뛰고 너무 좋아요. 의외일 수도 있죠. 그런 게 같이 간 사람은 지겨워서 화를 내고 나갈 수도 있죠. 이런 걸 왜 그렇죠. 보러 와? 근데 나는 그게 좋아요. 네. 그럼 그게 나랑 맞는 거예요. 오페라를 보러 가자 그래서 그 비싼 표를 사가지고 갔는데 옆에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좋아하는데 나는 정말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지루하고. 가면 안 돼요. 아. 그거는 태교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나한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로 오페라를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가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선천적으로 음악이 그 국악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락 음악이 좋은 사람이 있고 랩이 싫을 수도 있는 거죠. 랩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 랩을 왜 싫어하니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왜가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싫어, 너는 좋다. 다른 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음악도 그게 존재하는 거죠. 나는 브람스가 너무 좋아. 네. 너는 왜 싫어하냐? 너 잘못됐어가 아니고 너는 누가 좋냐? 모차르트가 좋다. 그러면 서로의 다른 건데 마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음악을 베토벤이 좋나요? 클래식을 들을 때 뭐부터 들어야 되나? 이건 되게 잘못된 질문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음악이라는 건 어떻게 다가갈까요?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그렇죠. 나에게 다가오면 네. 즐기면 되고. 그렇죠. 그 향유하면 우리나라 되고. 여행지도 내가 갔을 때 블로그에서 정말 좋다고 갔는데 아닐 때가 있고
그렇죠. 예, 정말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서 아 여기가 정말 천국이다 생각될 때가 있는데 음악도 그런 것 같아요. 태교 말씀하셨는데 보통 태교 음악으로 모차르트 음악을 이렇게 들잖아요. 네네. 나는 모차르트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는 좋아하는 정말 트로트를 들어도 됩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서 예, 맞습니다. 음악은 장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음악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게 좀 그렇죠. 중요한 것 개인적 같기도 해요. 기호가 굉장히 중요하죠.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게 네. 어떻게 좋은데 또 교육적인 면도 있어요. 내가 몰랐는데 내가 한 번도 접하지 않아서 싫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 듣는 장르예요. 처음 듣는 스페인의 그 음악을 한 번도 안 접해봤어요. 네. 근데 싫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페인 음악을 들어봤어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그게 공부라고 생각해. 교육이라는 것은 너 지금 뭐가 좋니라고 물어봤을 때 초등학생들이 뭐 트로트가 좋다 그랬을 때 얘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수많은 장르의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모르는 애들이 내가 아는 것 중에 트로트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이란 것은 이런 클래식에서도 그 비발디의 사계를 딱 들어줬는데 그 중에 몇 명 애들이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비발디의 사계야.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게 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뭐 또 K-팝으로 전 세계를 그렇죠. 우리가 휘어잡고 있으니까요. 네. 자, 이번에 이제 기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중요한 질문 같아요. 네. 앞서서 이제 충북문화재단으로 대표되는 기금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 해주셨는데 지금 충북음악협회장으로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충남문화재단, 네. 뭐 중원문화재단 등등 문화재단 심사를 좀 다니다 보니까 느낀 게 그 충북문화재단이 비교적 짧은 역사에 비해서 탄탄하게 굉장히 잘 이 시스템을 꾸려놨다는 건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네. 뭐 다른 도를 폄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요. 기본 예산이. 파이가 부족한데 그걸 가지고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결국에는 못 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불만이 생기죠. 그 다음에 지역 쿼터제가 있어요. 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왜? 아니 청주만 돈 받냐? 뭐 음성도 받고 개선도 받고 그렇죠. 맞는 말인데 문제는 그 청주에 너무 많은 단체가 있다 보니까 지역 쿼터제를 하면 내지도 못하는 지역도 있고 아예 음악 단체가 없는 그 장르가 없는 음악 뭐 중에서 그런데 이런 이제 지역 쿼터제를 강제로 시행하다 보니까 거기 생기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좀 지역 쿼터제도 좀 탄력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근본적으로는 좀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를 해서 지금 충북이 이렇게 문화, 예술 또 뭐 생명과 뭐 이런 태양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조차도 문화예술이 어떤 교육의 어떤 그 청풍명월 이런 기본적인 자연과 환경과 문화예술이 살아있지 않으면 첨단 과학은 꽃을 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세대 음악인을 양성해야 우리의 음악 뿌리로부터 이제 커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학 내에서 음악대학이 폐지가 된 상황이고 그렇죠. 이게 왜 그럴까? 혹시 대학에서 너무 취업률을 카운팅하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는 그 서원대 음악과가 폐과가 됐고요. 네. 또 한 7년 정도 전쯤에 청주대 음악교육과가 또 폐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악 쪽, 무용 쪽 이런 문화예술 쪽, 예술학과 쪽이 거의 폐과가 다 됐어요. 살아남은 게 지금 그 교통대 음악학과 4년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사범대학으로 서원대 음악교육과가 있고 네. 그다음에 2년제인 충청대학 실용음악과가 있어요. 교원대도 음악교육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대, 청주교대도 있지만 엄격히 따져봐서는 이제 완전히 그건 교원 양성 기관인 거고 그래서 사실 거기에 문제는 취업률도 문제가 되지만 재학생 충원율도 문제가 되고 그 이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충북예고나 또 예중이나 이런 예술중학교 같은 게 없어요. 네. 없고 충북예고 역시 주변에 세종예고도 생겼지만 충남예고, 대전예고 또 수도권이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큰 이 지역에 이제 자라온 음악 영재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충북예고는 사실 엘리트 음악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안 돼 있어요. 이전도 벌써 했어야 되고 시설도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일단 1차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고 초중학교에서 이렇게
예술을 배워서 고등학교, 대학을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북은 안 돼 있어요. 정말요? 그럼요. 중학교는 완전 공허하죠. 아, 초등학교는 뭐 사립초 하나가 예술을 하지만 그것도 전문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중학교는 없고 네. 고등학교는 충북예고하고 이제 충주의 예성여고라는 데서 음악 특성화를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건 뭐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네요. 신경 쓰시고 계세요. 근데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잘하는 애들은 수도권을 가고 주변 학교들을 다 빠지고 나가고 있는 건 벌써 한참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충북 예고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느냐? 안 가죠. 여기를 가면 실패한 것 같이 되니까 지역에 이상하게 청주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청주에 있는 대학을 가면 그 진로 지도하시는 분들은 실패한 것처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충북대보다 충남대를 가야 되고 그냥 노골적으로 인서울을 해야 되는데 음악도 마찬가지로 그 충북예고를 가는 것보다 서울에 있는 곳 예고를 가는 것이 그 학생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충북예고에서도 여기 있는 대학을 가는 것보다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충북이 그 이태리 로마 같은 명성을 갖고 있다면 서울에서도 내려올 텐데. 네. 아, 그렇군요. 지금 현실적인 또 그런 충북 예고 문제들이 기숙사도 없고 그 시설도 노후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애들이 여기서 제대로 배워서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기서 충북 예고 3년간 실기가 많이 늘어서 졸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되는데 네. 이런 게 그러니까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지역 사회에서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지역 사회에서 인재 양성에 관한 문제든 음악 예술뿐만 아니라 뭐 다방면에서 다 함께 고민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그 리플렛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책자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요, 여기 직지라고 이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페라 단장을 하셨고요. 이 수년 전에 오페라 직지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낑낑 저도 갔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방대하더라고요. 20년이 넘었어요. 그랬어요? 네. 지금 들고 계신 팜플렛이 리플렛이 2000년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넘은 거죠. 네. 이 집 두께도 상당한데 나오는 인원수도 역할도 상당하고 실제 가서 봤을 때도 굉장히 웅장한 그런 뮤지컬이었고 여기 보시면은 조금 화면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복식도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을 해낸 건가요? 그렇죠. 이때 그 홍익대 교수님이 자문을 하셔가지고 의상 제작비도 많이 들었고요. 또 세종문화회관 대관료도 들었고 시에서 5억이라는 돈을 정말 20년 전에 5억이 보통 돈입니까? 그래서 이 직지심체요절이라고 하는 그 청주의 문화 아이콘을 찾아라. 그래서 이 직지를 가지고 오페라를 만들어서 이제 한 거고 당시에 좀 화제가 되었던 게 최초의 한국 오페라라고 붙였어요. 이유는 그 당시 창작 오페라가 굉장히 많았을 시대인데 거의 서양 음악, 우리 예를 들면 청주시립 교향악단이 반주하는 그런 형태의 오페라만 했었는데 이 오페라는 청주시립 국악단이 연주하는데 그 시립 교향악단 단원 몇 명이 도와준 정도, 즉 80% 이상이 국악기로 반주를 한 게 이 오페라 직지예요. 독특한 거죠. 오페라를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다는 건 너무 좋은데 이어지지 못해서 아쉽지만 오페라라는 영역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이 명성황후처럼 뮤지컬로 좀 바꾸면 어떨까? 그래서 뭐 몇 년 전에도 이 그 직지를 가지고 뮤지컬화 만들기도 해보고 노력도 했었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하려면 사실 청주시립 오페라단이나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서 이걸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때 만들었던 무대나 의상이나 소품을 다 지금은 관리가 안 되거든요. 굉장히 아까운 거죠. 그런데 이런 지금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오페라 갈라 같은 걸 하는데 직지를 가지고 음악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좀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요즘 영화 인기는 영화 재개봉하잖아요. 오페라 직지도 뭐
일단 충북 청주를 근간으로 하니까 그쵸.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충북 음악협회장으로 이제 4년간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주로 어떤 계획 지금 세우고 있으세요? 그동안은 사실 이제 제가 19대를 맡았습니다. 18대까지 회장님들이 굉장히 잘 해오셨고, 그런데 저는 이제 시군 지부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물론 도지회도 이렇게 뭐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군 지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보훈음악협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거기 협회 사무실이라든지 또 연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하려면 보훈군이나 이런 그 관련 기관와의 관계가 필요한데 그런 자립할 때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좀 협회에서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어 단양 같은 경우는 회장이 없어요. 단양은.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개입을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시군 지부가 좀 잘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호인들을 좀 많이 충북음악협회에서 이 동호인 단체들을 많이 좀 육성시켜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이 좀 좋아하는 거는 무대 기회. 자기들이 열심히 연습만 할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만 예술의 전당 서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좋은 무대에 서서 그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뭐 그런 것들도 어떤 기금 마련을 통해서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그런 좋은 무대들을 동호인 단체들에게 공유를 하고 또 그분들을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 같은 음악회를 좀 기획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하진 않아요. 충북문화재단 기금은 음악협회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산하 다른 음악 단체들이 좀 지원을 좀 많이 받으라는 취지에서 네. 하게 되지만 이거를 좀 그 외 뭐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우리가 음악협회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확충을 해서 저희 음악협회의 살림도 좀 잘 꾸려나가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복장은 무대에 네. 서실 때 연미복이신 거죠? 네네. 성악이 전공이시라 오늘 사실 협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소절 성악인이시니까 뭐 노래 한 소절 좀 들어봐도 될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괜찮습니까? 옷을 그렇게 입고 왔는데 글쎄 지금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 노래보다 말하는 게 목이 안 좋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노래는 3시간을 해도 강의는 3시간을 하면 뭐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간단하게 그냥 하면 네. 지금 5월이니까 5월. 그래서 그 10월에는 멋진 날에라는 노래를 제가 거의 매달 불러요. 네. 달달이 바꾸셔서. 달달이 바꿔서. 그래서 이번에는 네. 5월에 어느 멋진 날에 이렇게 하면 와, 다음 여기 때는 6월이 되고요. 스튜디오가 꽉 찬 듯해요. 그 발성을 보통 하는 걸 궁금했다 하시잖아요. 저도 궁금한데 네. 어떻게 발성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그 성우, 아나운서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호흡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 호흡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을 좀 깊게 마셔서 이렇게 등 뒤에 손을 대고 호흡을 마셔서 등이 팽창을 하면 복식 호흡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배에 바람이 들어가는군요. 배에 바람이 들어가서 등까지 바람이 느껴져요. 근데 보통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성악가들이 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 이 등까지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즉 똑같은 양의 기름이 아니고 우리는 기름을 더 많이 넣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더 길게 부를 수 있고 더 크게 부를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온몸을 다 쓰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머리도 쓰고 가슴도 쓰고. 그러니까 스피커로 치면 다 쓰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중간에 미드만 쓰는데 우리는 우퍼하고 트위터를 다 쓰는 거예요. 그 복식 호흡을 하면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태어날 때 호흡이에요. 아기들이 딱 태어나서 흉식 호흡하는 애들은 없어요. 잘 때 보면 배가 쑥 나왔다 그럼요. 쑥 들어가고 그 호흡을 찾으면 되는데 이제 자라면서 호흡이 바뀌죠. 나쁘게. 네.
그래서 그렇군요. 원래 호흡으로 돌아가면 복식 호흡이고 당연히 자연스러운 호흡이니까 건강에 좋을 수밖에 없죠. 네, 뭐 음악협회장님께서 이제 성악을 전공하셔서 네. 네, 이렇게 성악적인 팁을 주셨습니다.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코로나로 이제 지친 도민들을 위해서 뭐 나름 또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이런 그 계획들도 포함해서 우리 그 도민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 뭐 성악가, 가수 이렇게 딱 구분이 져가지고 저분은 고귀한 사람이고 이분은 하찮은 사람 이런 시대는 아닌 걸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저같이 뭐 저처럼 이렇게 전업 예술가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진짜 수십 년을 해서 했던 이런 전업 예술가들이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주변에 그냥 그림을 그리시거나 직업적으로 음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 좀 말씀 한마디라도 좀 위로해 주시고 또 박수를 쳐 주시면 평생을 이렇게 예술가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음악협회가 올해는 좀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듣는 분들 위주로 예전에는 연주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한 음악회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려운 음악들을 많이 했지만 네. 이제는 듣는 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많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충북음악협회도 올해 이제 하반기에 코로나가 좀 풀리면 하반기에는 좀 도민 여러분께 정말 여러 장르를 다 묶어서 선물 세트로 많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도 물러가고 아유. 또 음악협회의 많은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슈 토크 오늘에서는 충북음악협회의 강진모 회장을 만나보셨습니다. 음악은 인간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도 최고의 것이며 천국이다. 조지프 에디슨의 말인데요. 음악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위대한 조력자이죠. 그리고 한 도시의 발전과도 깊은 연관이 있고요. 충북을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많은 음악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더 큰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